안녕하세요. 과학멘토입니다. 화학 반응에서의 열의 출입, 수능 이전 문제 풀이 영상입니다. 도움이 되시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제 풀이 시작할게요. 1번. 다음은 반응 기읍과 디귿이 나와 있는데 우리가 뭘 찾아야 되는 거냐면 발열 반응 찾으라는 거잖아. 찾아봅시다. 기읍, 뷰테인을 태우는 건 당연히 발열이죠. 열이 나는 거니까 맞는 표현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질산 암모늄을 물에 녹였더니 용액의 온도가 낮아졌다는 거잖아. 온도가 내려갔다는 거는 반응한 놈이 열을 흡수했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니까 흡열 반응이잖아. 틀렸고. 디귿은 진한 황산에 물을 용해시켰더니 용액의 온도가 높아졌다는 거지. 반응해서 열을 방출했다는 이야기지. 그래서 맞는 거죠. 따라서 기읍과 디귿이 발열 반응이네. 답은 4번입니다. 2번. 다음은 학생 A가 열량과 관련된 어떤 가설을 세운 후 가설을 검증하기 위한 실험을 했는데 학습 내용은 다들 아시겠지만 공식을 학습한 거죠. 이렇게 Q는 비열 곱하기 질량 곱하기 온도 변화. 그래서 Q는 CM 델타 T를 반드시 암기를 하셔야 되죠. 자, 가설은 뭐냐면 물질 X가 물에 용해되면서 발생한 열량은 그 용액에 흡수되거나 아니면 뭐 되겠죠. 그러니까 용액이 흡수를 하거나 방출을 하겠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문제를 보게 되면 결과가 반응 전에 온도가 25도였는데 반응 후는 온도가 올라갔다는 이야기인 거니까 반응은 발열 반응인 거잖아. 그래서 기억을 체크하자고요. 4번이 답이 되겠죠. 열량 속 물이 흡수한 열량과 같아야 되는 거지.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물질 X가 물에 용해되면서 열을 방출하잖아. 방출한 열량을 그 용액에 있는 물이 흡수하는 거지. 그래서 4번만 답이 되는 거죠. 답은 4번 체크하시면 됩니다. 3번. 다음은 염화칼슘이 물에 용해되는 반응이 나와 있고요. 결론은 열량계가 나와 있는데 온도를 보게 되면 처음에 25도였거든. 나중에 30도로 올라갔지. 용액의 온도가 올라갔다는 거는 발열 반응했다는 이야기네. 물의 온도가 올라갔다는 거는. 문제를 풀어봅시다. 기억, 학생 A. 열량계 내부 온도 변화로 반응에서의 열의 출입을 알 수 있죠. 온도가 올라갔으면 발열이고 온도가 내려가면 흡열인 거잖아. 학생 B. 염화칼슘이 물에 용해되는 반응은 당연히 발열이죠. 온도가 올라갔으니까. C. 기억은 뭐냐면 스타이론포 컵이죠. 열량계 내부와 외부 사이의 열 출입을 막기 위해 사용한 단열재잖아. 맞는 표현이죠. 따라서 학생 A, B, C가 다 맞죠. 답은 5번입니다. 4번. 표는 간이 열량계에 물 100을 넣고요. 그치? 고체 A와 B를 각각 녹였다는 거니 용해열을 재겠다는 이야기거든. 자, A는 4g 넣었더니 온도가 올라갔대. 그럼 A는 발열 반응인 거잖아. 발열. B는 질량을 4g 넣고 녹였더니 온도가 음수 내려갔다는 이야기잖아. 흡열했다는 이야기죠. 흡열. 자, 옳지 않는 걸 찾는 거죠. 1번 A의 과정은 발열이 맞고 B의 과정은 흡열이 맞아. 3번 A의 용해 과정에서 주위의 온도가 올라가죠. 발열 반응은 주위로 열을 방출하는 거니까 맞는 표현이고. 4번 B의 용해 과정에서 주위의 온도가 내려가죠. 흡열 반응인 거니까 이것도 다 맞는 말이죠. 5번 보자고. 고체 1몰을 녹였을 때 열량을 누가 큰지 비교하라는 거야. A는 질량 4g이고 화학 심량이 40인 거니까 몰수가 0.1몰이죠. 0.1몰에 T가 나왔으니까 1몰이면 10T를 방출하겠죠. 열량으로. 자, B를 보게 되면 화학 심량이 80이고 질량이 4니까 0.5몰이죠. 2분의 1몰, 20분의 1몰이죠. 80분의 4니까.
그래서 0.05몰이잖아. 0.05몰의 열량이 T가 나오는 거니까 1몰이면 20T만큼 열을 흡수하겠지. 그래서 누가 열량이 더 크냐면 출입한 열량이 당연히 B가 더 크죠. 2배 더 커야 되는 거잖아. 그게 틀린 표현이죠. B가 더 커야 된다. 답은 5번이 틀렸습니다. 5번. 다음은 수산나트륨의 용해 과정에서 열량 재는 실험이고요. 뭐 실험은 다 아실 거니까 문제를 바로 풀어봐요. NaOH 용해 과정에서 발생한 열량을 구하기 위해 추가로 뭘 측정해야 되는지 묻는 거잖아. 봅시다. 기획 반응 전에 물의 온도 반드시 필요하죠. 그래서 온도 변화를 재야 되는 거니까 우리가 Q는 Cm 델타 T를 가지고 계산할 거니까 일단 온도 변화를 구해야 되는 거니까 반응 전에 온도 알아야 되고 반응 후에 온도도 알아야 되는 거지. 그 다음에 스타이로폼 컵에 부피는 필요가 없고 물의 질량은 필요하죠. 질량을 우리가 곱해야 되는 거니까 맞는 표현이고요. 용액의 비열 당연히 필요하죠. 이 C 값이 비열인 거잖아. 비열 알아야 되죠. 젖개의 질량은 아무 상관없는 거잖아. 그래서 기읍과 디귿과 리을이 필요한 거죠. 답은 3번입니다. 6번. 그림은 통열량계의 구조가 나와 있고요. 문제를 바로 풀어봐요. 기읍. 통열량계를 이용하여 연소 반응 시 출입하는 열량 구할 수 있죠. 맞는 표현이고요. 니은. 시료가 연소하면서 방출하는 열량은 통열량계 속에 물이 흡수한 열량 같다. 이건 틀렸죠. 물도 흡수하고 통도 흡수하죠. 통도 강철로 돼 있잖아. 그러니까 물도 흡수하고 통도 흡수하는 거야. 둘 다 흡수하는 거지. 틀린 거야. 디귿. 반응 전 물의 온도와 시료의 양이 같으면 종류에 관계없이 항상 같다는 식이잖아. 틀렸죠. 시료의 종류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지. 열량이. 그래서 말이 안 되는 거다. 따라서 기응만 답이 되는 거예요. 답은 1번입니다. 7번. 다음은 화학 반응에서 열의 출입에 대한 학생들의 대화가 나와 있고 맞는 걸 찾으라는 거니까 찾아봐요. 학생 A는 발열 반응은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 주위로 열을 방출하는 반응이 맞고요. 정확한 정의고. 학생 B는 화학 반응은 모두 발열은 아니죠. 발열도 있고 흡열도 있고 열의 출입은 항상 발생하는데 그지? 흡열이거나 발열이거나. 그 다음에 디귿. C. 메테인의 연소 반응은 당연히 태우는 반응은 전부 발열이죠. 맞는 표현이네. 따라서 A와 C가 맞는 거니까 답은 3번이네요. 8번. 다음은 화학 반응에서 출입하는 열을 알아보기 위한 실험이고요. 어떤 실험인지는 아시겠죠? 일단 여기 바닥에 물 깔아놓고 그 다음에 이렇게 반응시키면 물이 얼어버린다는 이야기거든. 그래서 붙어버리는 거잖아 여기서. 자, 물이 얼었다는 거는 반응해서 열을 흡수했다는 거거든. 그래서 이 반응 자체가 무슨 반응이라고? 흡열 반응인 거야. 그래서 주위의 열을 흡수해서 여기 물이 얼어버리는 거지. 흡수당한 물이 얼어서 붙어버리는 거 아니겠냐는 거지. 자, 문제 보면 이게 흡열 반응이 맞다는 이야기고요. 니은 반응이 일어나면서 나무판 위에 물로 열이 방출되는 게 아니고 열을 흡수하는 거지. 틀린 거야. 그 다음에 이놈과 대신에 염산과 수산화나트륨은 이건 중화 반응이잖아. 대표적인 발열 반응이죠. 중화열이 방출되는 거니까. 그래서 같은 결과가 얻을 수가 없다는 거지. 그죠? 그래서 기응만 답이 되는 겁니다. 답은 1번 체크하시면 돼요. 수고하셨습니다.